네, 1월 23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 출석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은 내란 사태 피의자 윤석열의 거짓말과 국정원장 조태용의 무책임이 얼마나 무도한지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 좋아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다. 그러나 명단을 보니 이건 안 되겠더라. 댁에서 편안하게 TV 시청하시는데 방첩사 수사관 그리고 국정원 조사관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수갑 채워 벙커에 채워 넣는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냐? 평양 그리고 북한 보위부. 군 출신 국정원 블랙요원 홍장원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국가요 국민이지 내란 속의 윤석열은 아니었음을 명징하게 보여준 현장 그 자체였습니다. 최소한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 홍장원만큼은 해주어야 한다. 최상목 지금 뭐 하는 것인지 국민적 울분이 쏟아지는 아침입니다. 오늘은 국회 법사위 소속이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님과 함께 출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의원님 기사를 연예면에서 검색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네. 못했습니다. 한밤의 불꽃 토크, JTBC 썰전 다녀오셨는데 네. 화제가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예. 뭐 촬영은 괜찮으셨습니까? 예, 매우 좀 어색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이제 법사위에서는 공방을 그렇게 했지만은 네. 또 방송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또 매우 색다르고 네. 많이 부족했습니다.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늘 전사 박은정 의원님은 전사다. 네. 네. 특히 이제 법사위에서 하시는 거 보면 와 진짜 대단하다 했는데 제가 지금 오늘은 이렇게 의원님 눈빛을 보니까 내가 연예인을 보고 있나 그런 생각도 잠시 편집을 들었습니다.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제가 좀 이렇게 공격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네. 너무 세다고 생각하셨는지 많이 좀 이렇게 편집하고 네. 좀 부드럽게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얼음 공주 그 자체였다. 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사실은 그 국조특위가 어마어마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네. 이제 홍장원 1차장 문제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의 명백한 거짓말이 다각도로 다 증언이 출토되었습니다. 특히 조태열 네. 외교부 장관도 지시 받았다 맞다 최상목에게 쪽지 준 거 맞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화요일 날 윤석열 피청구인이 탄핵 심판 기일에 나와서 부인했던 것, 네. 자기가 뭐 내란 수계 관련해서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 부인했어요. 쪽지도 모른다고 하고, 그 이전에는 또 포고령 관련해서는 김용현 전 네. 장관에게 이제 뺏겨쓰기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랬던 것들이 다 깨지는 네. 그 어제 국조 특위에서의 성과가 매우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전부 사실은 드러날 내용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판에서 증인으로 모두 나가서 증언할 내용들이 사실은 그 국조 특위에서 좀 당겨져서 국민들께 좀 공개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내용들이 모두 검찰 수사, 공수처 수사에 담겨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미 윤석열 피청구인 측, 피의자 측에서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이것은 뭐 사실관계가 거의 확정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이제 국회에서 그 김병주 의원이나 그 뭐 다른 의원님들이 그 전문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직접 이제 네. 나오셔가지고 음성으로 생생하더라고요. 생생하게 예.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이제 뭐 수사나 탄핵 재판에도 네.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음성이 굉장히 또렷하게 네. 말씀을 주셔가지고 진짜 잘 들리더라. 그 홍정원 예. 사장에 대해서는 저희 탄핵 심판에 대해서 증인으로도 저희가 신청이 돼 있는 상태이거든요. 헌재. 네, 헌재에.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그분은 언제 출석하십니까? 그거는 날짜를 아마 저기 정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네. 좀 확실하게 제 기억은 안 납니다. 그렇군요. 뭐 날짜가 기일이 계속 촘촘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네. 곧 아마 그 증인 신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피의자 윤석열이 했던 수많은 주장들이 대체로 다 탄핵되고 있는 분위기다 벌써부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재판에 해당하는 국정조사 특위에서 나온 증인들이 전부 곽종근 그 특전사 사령관 그리고 이제 뭐 사령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네. 전부 맞다. 그때 전화 받은 거 맞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헌재에 출석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청구인 측에서요. 예, 피청구인 윤석열. 홍장원에 대해서는 2월 4일 증인 신문이 그렇군요.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나와서 이제 김용현 증인하고 예. 에 대한 신문이 서로 공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일단 어제 있었던 국조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또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어떤 또 뻔뻔한 거짓말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피청구인 측이 수사에는 지금 협조하지 않으면서 탄핵 심판에 나오는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극렬 지지층에게 메시지를 줘서 네. 이게 사실은 법률의 영역에서는 끝난 평가가 모두 끝났어요. 네. 그 뭐 법원 행정처장,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사법적인 판단의 권위를 그렇습니다. 가지는 대법원 대법관. 행정처장, 예.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이 예. 국회에 나와서 이 포고령 위헌이고 예. 계엄 위헌적이었다고 판단을 해주셨어요 이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판단은 끝났는데 이것을 정치의 영역으로 선전선동을 해서 영향을 미치려는 예. 이 탄핵 심판 자체를 그래서 그것도 수사나 아니면은 재판에도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이거든요. 네. 비청구인 측은.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기일에 나와서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줄 거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계엄의 사실은 주요 핵심적인 이 공범 관계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계엄이 얼마나 정당했는지 뭐 이런 거를 중심으로 서로 간에 이제 뭐 말을 맞췄는지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끊임없는 그런 그 증인 신문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정당하다. 계엄이 그리고 또 야당 탓을 할 것이고 네.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도 또 얘기해요? 김용현 장관하고도 또 얘기를 하지 예.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근데 예. 저는 그런 얘기들이 예. 사실은 부정선거는 이 계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쟁점도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라는 것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 어디에도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는 예. 쟁점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위헌적인 계엄이라는 자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하면 할수록 보이는 게 불리할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그 김용현 전 장관의 최근에 또 네. 그 태도. 태도를 보니까 그걸 부하한테 또 많이 미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국회에 침투한 뭐 무장 계엄군들이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런 것이 메시지 전달이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피청구인은 김용현에게 미루고 예. 김용현은 또 부하들한테 미루고 예. 뭐 이런 굉장히 비굴하고 초라한 이런 모습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네.